네, 에모트 마사로 박사라고 하는 분이 사람의 언어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그 말이 사람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라고 하는 그런 실험을 통해서 그 룰을 이렇게 밥이라든가 여러 식물을 건드렸는데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태가 달라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그 말에 따라 상대방의 감정과 기분이 달라진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이게 마이크가 나갔다 안 나갔다는 거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별로 좋지 않죠? 네, 별로 안 좋죠. 저도 상당히 별로 안 좋아요. 왜? 내 말이 잘 전달돼도 지금 여러분하고 저는 집중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냥 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난주보다 훨씬 적어진 것 같은데 얘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네. 자, 우리 서로 마주보시면서 서로 보시면서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당신은 내 인생에서 최고의 선택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한번 같이 우리 서로에게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방향을 좀 얼굴을 좀 보시고 지금부터 부부가 오신 분은 부부끼리 좀 마주 봐보세요. 부부가 아닌 분은 그냥 옆에 계신 분하고 마주 봐보세요. 마주 좀 보세요. 제 말은 안 들어요. 그냥 갈까요? 강사말을 좀 조회해주면 안 들어요. 자, 마주 보시고 딱 지금부터 말하지 말고 눈과 눈으로 한 2분만 보지 마시고 두 분끼리만 바라보시면 돼요. 부부끼리 바라보시고 부부가 아닌 분도 괜찮습니다. 친구끼리 바라보세요. 친구가 옆에 우리 자매님, 형제님끼리 좀 서로 바라보세요. 눈을 좀 바라보시면 돼요. 지금부터 자, 시간 되겠습니다. 시간 1분만 하겠습니다. 60초. 60초. 눈을 보세요. 시작. 눈만 보시고 말을 안 해도 괜찮습니다. 네. 눈을 보세요. 예. 정의를 나눠. 이제 10초 지났습니다. 10초. 네. 예. 그냥 얘기하지 마시고 눈만 보세요. 예. 눈보라고 해도 왜 안 보시는지 모르겠네. 30초 지났습니다. 예. 남편이 없거나 사람이 없으면 아이하고 같이 아이 눈을 바라보시고 같이 한번 있어보세요. 예, 잘하셨습니다. 자, 1분 딱 됐습니다. 예. 어떠세요? 눈 마주 보시니까 어떠세요? 우리 앞에 계신 분 제일 열심히 눈을 마주 보시는데 어떠셨어요? 네. 아무 생각이 없어요? 네. 아무 생각이 없죠. 뭐 말하지 말았어요. 눈만 바라보는데. 자, 눈과 눈을 서로 마주보고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꼭 대화를 하지 않아도 상대방을 향한 나의 관심이 집중이 돼요. 이 훈련이 우리 생활 속에 좀 필요합니다. 네. 제가 이제 부모행복학교라든가 부모축제를 다니면은 부모로서 한 20년, 30년 사신 분이 많이 계시는데 이렇게 딱 눈 좀 마주보세요 라고 시켰는데 그날 결혼한 이후부터 지금이 처음 내 아내의 눈을 쳐다봤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실생활 속에서 내 아내의 눈을 마주보고 내가 뭐 이야기라고 대화하는 것이 결코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건강한 부부들의 조건 중에 하나가 하루에 최소한 5분 이상 내 배우자하고 눈을 맞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건강한 부부관계를 맞이한다고 만들어간다고 합니다. 5분입니다. 5분. 그럼 여러분 5분 눈 맞대고 같이 얘기하는 거 여러분 생활 속에 결코 쉬운 게 아니고 특별히 지금 여러분들은 자녀분들을 지금 아기들을 막 키우는 상황이다 보니까 둘이 같이 있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눈을 마주보고 대화하는 습관을 기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딱 보시면서
당신 때문에 정말 살맛이 납니다. 라고 한 번만 다시 한 번 더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해보겠습니다. 시작. 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당신은 내가 선택한 사람 중에 최고의 선택입니다. 자, 시작. 네. 부부가 아닌 분이 잘 얘기하시네요. 부부이신 분들은 왜 말 안 하는 건데요? 그럼 말은, 우리가 하는 말에 있어서 말은 상대방을 살리기도 하고 상대방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그 말에 따라서 상대방의 감정이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 잠시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 사람의 몸은 70%가 뭐라 그래요? 70%가 몸의 수분이라고 말합니다. 이 70%가 수분인데, 저기서 에버턴 박사가 실험한 결과에 물을 떠다 놓고 바보, 멍청이, 쪼다, 너는 못해, 안 돼, 나쁜 놈, 망할 놈 하고 막 이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했을 때의 물과 옆에 있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우 아름답습니다 라고 하는 물의 결정체가 확연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이 집에서 한번 실험을 좀 해보시면 괜찮습니다. 밥을 똑같은 그릇에다가 투명한 유리용에다 담아놓고 한쪽에다가는 무관심, 한쪽에다가는 바보 멍청이, 한쪽에다가는 사랑합니다 라고 세 종류 써놓고 한번 보름만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네. 뭐 밥이든 뭐 어떤 빵이든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은 그 부패 정도의 차이가 확연히 다릅니다. 어느 게 제일 먼저 부패할까요? 어느 게? 무관심. 무관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야? 네. 부정적인 말과 욕설을 받은 이 밥. 그 다음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좋은 이미지의 말을 했었던 밥은 부패 정도가 제일 낮다고요. 부패도 냄새가 그렇게 역한 냄새가 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여러분 해보시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그 말은 상대방의 감정뿐만 아니라 우리 몸을 움직여 간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말하는 그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생활을 움직이고 행동을 움직이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손을 한번 이렇게 내밀어 보세요. 손을 한번 내밀어 보시고 옆에 분 보시면서 당신은 최고 중에 최고입니다. 시작. 당신은 최고입니다. 네. 왜 안 따라하세요? 좀 따라해 보시면. 자, 저를 보지 말고, 저는요, 집에 가면은 저희 식구가 많습니다. 저 보면 좋다고 막 와서 안기는 우리 딸들도 있고 많아요. 그래서 저 보지 말고, 당신은 최고 중에 최고입니다고 서로 마주 보시면서 한번 이 손가락이 상대방의 포장지까지 쫙 올라갈 정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최고 중에 최고입니다. 왜 최고일까요? 왜 상대방이 최고예요?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의 걸작품으로 창조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물론 뭐 우리 부모님이 안 낳고 싶었는데 낳을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저희 형님 낳아놓고는 집을 도망가셔가지고 저를 낳을 생각은 없었다고요. 근데 어떻게 우여곡절해서 나와가지고 그냥 저기 신천에서 그냥 그 추운 11월 넘어서 요맘때쯤 이제 지나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냥 안 날 걸 낳았다고 그러면서 그냥 고생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그 관계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소리 들으면 상당히 마음이 상처가 됐는데 이제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그 상처되는 마음이 아니더라고요. 왜? 우리 엄마 아빠는 나의 부모님은 나를 계획 없이 생각 없이 낳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게 이 세상으로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들 아마 보려고 하면은 무수히 많습니다. 하나만 좀 들어 설명하면은, 자, 남자가 여자랑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가지고 부부가 성관계를 갖습니다. 그래가지고 섹스를 하면은 어때요? 임신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임신이 되죠? 그럼 좀 아이들 낳잖아요. 근데 임신될 때에 남자의 몸에서
뭐가 배출돼야 됩니까? 정액이 나오는 정자가 배출돼야 됩니다. 그러면 남자가 한번 부부관계를 할 때 나오는 정액의 정자 수는 몇 개일까요? 퀴즈입니다. 몇 개일까요? 몇 천 개요? 5개. 아, 장모님이세요? 아, 역시 장모님이 많이 배우셨네요. 공부하셨네요. 네. 아주 건강한 남성의 몸에서 5개가 나온다고 합니다. 5개. 최대. 그러나 요즘에 우리 남성들이 워낙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남성들의 정자수가 많이 줄었다고 해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통 1억에서 2억 개 정도가 나온다. 2억에서 2억 개. 자, 그러면 남자의 몸에서 배출되어지는 정자가 기본적으로 5억이니 5억 반씩 잘라가지고 2억 5천 개가 나온다고 생각해요. 2억 5천 개 하나가 나옵니다. 2억 5천 개 중에서 몇 개가 그러면 내 아내인 여성의 몸에 있는 난세포를 만듭니까? 몇 개요? 한 개. 2억 5천 개 중에 하나가 만납니다. 그러면 여성의 몸에 있는 이 난세포는 그러면 어떻게 생성이 됩니까? 난세포는 아주 성숙한 난세포는 여성이 초경 때부터 폐경 때까지 400에서 500개가 배출되는데 원리를 시켜가지고 그럼 2억 5천 개 중에 하나의 정자와 난세포 하나가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출생되어지는 게 누구예요? 그래서 출생된 게 누굽니까? 그렇죠.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아기들이잖아요. 그렇죠? 저 아이처럼 누가 이렇게 출생됐습니까? 저도, 나도 그렇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다윗이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시편에 보면 신묘막직하다. 하나님이 나를 어머님의 태중에서 지셨을 때 신묘막직하게끔 아주 섬세하게 아주 세밀하게 지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남자의 몸에 있는 23개의 DNA하고 여성의 몸에 있는 23개의 DNA가 딱 만납니다. 근데 만나는데 여러분 이게 잘 만나가지고 이게 잘 복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23개가 건강하게 아주 잘 신경세포, 뼈조직, 뇌세포, 심장세포가 어떻게 잘 복사가 되면서 어떻게 돼요? 성장이 됩니다. 그래야지 여성의 몸에 10개월 동안 건강한 아이가 있다가 응애하고 생명이 출생하게 됩니다. 제가 저희들이 넷이라고 했잖아요. 저희 막내가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인데 막내를 가졌을 때 의사가 뭐 그런 어려운 말을 쓰더라고. 몇 번째 DNA가 뭐가 잘못돼가지고 뭐 에드워즈 질문입니다. 이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오래 살면 태어나가지고 1년이고요. 조금 이제 못 살만 3개월 안에 죽습니다. 그러면서 물어보는 소리가 얘 왜 여기 위로 형제가 있나요? 그러니까 네, 위로 셋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웬만하시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많이 고민이 됐습니다. 왜? 제 아내는 막내를 가질 때는 나팔관이 한 적이 없었고 저는 이미 정관수를 다 해가지고 애가 생길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애가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뭐라 그러니까 얘는 나오면 얼마 못 산다고. 산모의 건강을 위해서는 조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떻게 했냐고 그런 말 들으니까 철렁하더라고요. 근데 뭐 이렇게 다시 검사해보면 괜찮을 것 같아서 나왔는데 아주 지금은 건강하게 아주 운동도 잘하고 축구도 좋아하고 저희 집에서 최고로 지금 귀여운 차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출생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 멀쩡하시죠? 그렇죠? 멀쩡하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이 땅에 아주 건강하게 최고의 최상으로 여러분 이 땅에 보내시고 누구를 그렇게 보냈어요? 누구요? 나를 그렇게 보내셨다. 그러니까 나는 소중해 안 소중해요? 예, 그러니까 나는 소중합니다. 나는 소중해요. 그런데 나 자신을 자꾸 어떻게 해요? 소중하게 않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특별히 우리 여성분, 우리 어머님들,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 점점 생각하다 보면 나는 어디로 없어지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누가 소중한 존재예요? 나와 함께하고 있는 누구요? 나의 배우자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최고의 걸작품으로 여기에 지금 앉아 계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이제 조금 이해하셨으니까 상대하고 우리 배우자 보고
당신은 최고 중에 최고입니다. 당신은 최고의 골차입니다. 하고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최고 중에 최고입니다. 네. 이렇게 가장 소중한 존재로 출생되어진 우리가 우리의 말로 인해서 상대방을 죽이기도 하고 상대방을 살리기도 한다고 하는 거죠. 성경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12장 31절 보니까 사람이 무슨 유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분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간에 심판날에 반드시 그 말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돼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무익하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들어보니까요, 그 무익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의 뜻이 뭐냐니까, 무익하다라고 하는 건 그냥 생각 없이 말하는 말, 부지중에 하는 말, 그냥 툭 튀어서 말하는 말까지도 그냥 나중에 거기에 따른 보험이 나에게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말은 그만큼 소중하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말을 상대방에게 하느냐, 내 배우자에게 하느냐, 내 자녀들에게 하느냐에 따라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도 있고 그 마음의 자아상이 찌그러질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누구한테? 나에게 달려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공갈 샘물에 뱀도 와서 샘물을 먹습니다. 또 벌도 와서 샘물을 먹습니다. 그런데 뱀은 그 샘물을 먹고는 뭐를 만들어요? 독을 만들어요. 그럼 벌은 와서 그 샘물을 먹고 뭘 만들어요? 꿀을 만들어요. 같은 물을 먹는데 어떤 이는 독을 만들어내고 어떤 이는 꿀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거예요. 그 누구의 선택이냐? 바로 나의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독설로서 상대방을 상처주느냐, 아니면 내가 말하는 그 말에 긍정적으로 상대방을 회복시킬 거냐, 그건 누구한테 있느냐? 바로 나한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우리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어가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좀 중요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 바로 잘 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내가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공감이 형성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건져질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부부간의 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듣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잘 듣는다라고 하는 이 한자의 말이 있습니다. 잘 듣는다는 말이 한자의 말인데 무슨 말이죠? 예, 경청입니다. 경청이라는 한자 말이 있는데 이게 경청이라고 한자 말인데 이거는 기울일 경입니다. 기울인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글 청이라고 말합니다. 기울인다. 기울인다는 말이 뭐예요? 이렇게 수그러진다는 소리죠. 수그러진다는 소리. 기울인다는 말인데 글을 청자를 한번 잘 보세요. 기울인다는 말이 이렇게 빳빳하게 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그러진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 청자에 보면은 글을 청자에는 이 한자가 귀자가 있고 윤목자가 있고 마음식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을 때 귀로 듣고 그 다음에 눈으로 보고 이 마음으로 상대방을 본능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때는 상대방과 대화할 때 경청한다라고 하는 건 그냥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이렇게 뒤로 몸을 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앞으로 몸을 좀 수그려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귀를 기울여서 눈을 보고 내 마음을 다해서 상대방의 소리를 들려주는 게 바로 경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경청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높이를 낮추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보통 집에서 대화할 때 어떻게 하는지, 저희 집도 오늘 대화하다 보면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제 아내가 막 주방에서 얘기하면서 여보 오늘 뭐 어쩌고 막 얘기해도 저는 방에서 다른 일 하다 보면 무슨 말인지 조금 들리지가 않아요. 보통 집에서 설거지하면서 아내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보 오늘 형님하고 전화했는데 이번 주에 어머니 생신이 있어가지고 예배 끝나고 나서 만나기로 했어. 근데 남편은 뭐 하고 있어요? TV 보면서 뭐예요? 알았어 하고 이제 대답이 끝났어요. 그래서 밥 먹고 식탁에 앉아가지고 아까 여보 내가 뭐 말한 거 어머니 생신이라고 만나기로 한 거 알지? 그러니까 언제 말했어? 언제? 하고 이렇게 여러분 대화의 방법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경청이라고 하는 건 우리 눈과 귀와 내 몸이 상대방에게 온전하게 집중이 되어져서 바라보고 듣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화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우리가 말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은 듣는 것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에게 무엇을 말할 때에 내가 하던 일을 멈추고 가서 듣는 거예요. 쉽게 대화는 우리 말만이 아니라 우리 몸의 행동에서도 나타납니다. 예. 자, 여러분 집에서 만약에 이제 아이들 막 키우고 이제 양육하고 막 돌보고 있잖아요, 그죠? 퇴근 시간이 돼서 남편이 집에 딱 들어왔을 때 우리 아내 되시는 분은 주로 어떻게 맞이해 주십니까? 어떻게 맞이해 주세요? 네? 자, 누워서 맞이해 주세요? 여보 왔어 하고 방에서 애기 지금 누워서 이렇게 보면서 왔어 수고했어 그러나요? 퇴근이 너무 늦으셔가지고 자, 여러분 이 경청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건 상대방이 우리 이제 만약에 재택을 앞에 들어오면은 들어오는 사람을 향해서 나가서 맞이해 주는 것도 하나의 경청의 방법입니다. 대화의 시작이고 대화의 출발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어떻게 말합니까? 그냥 왔어 하고 왔든지 말든지 뭐 알아서 하겠지라는 그 행동의 모습이 이게 점점 쌓여지면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 왔어가 없어집니다. 네, 알아서 하겠지가 됩니다. 여러분 바로 경청이라고 하면 이렇게 내 몸과 마음과 귀와 이 모든 것이 다 상대방을 향해 집중하여서 갈 때 뭔가 경청이 출발되는 것입니다. 대화의 가장 기본은 대화의 출발은 바로 들음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처음 인사 때 서로 눈을 마주보고 있어야겠습니다. 눈을 마주보는 그 훈련들이 우리 생활 속에 있을 때 대화를 같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마주 보시면서 쫙 두 가지씩만 상대방을 향한 칭찬 두 가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배우자의 옆에 계신 분이 누군지 다른 분이 괜찮습니다. 어떤 분이 괜찮으니까 서로에게 좀 좋은 점, 당신은 이런 것이 좋습니다. 이런 걸 잘한다라고 하는 이 칭찬의 메시지를 한번 이 시간에 좀 마주 보시면서 두 가지씩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시간 될 테니까 해보시죠. 시작. 네. 칭찬해서 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까? 네. 자, 이 상대방에서 이 좋은 이 칭찬의 언어만큼 좋은 치료제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은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위에 자기가 오르려고 여러 가지 일을 꾸미다가 나단 선지자가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신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하면서 결국 솔로몬에게 왕위를 다윗이 물려줍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위에 등극하면서 어떤 일을 하냐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일천번제. 일천번제 하면 일천일을 드렸다, 일천 제물을 드렸다,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올라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까? 나 하나님 앞에 먼저 일천번제 예물을 드립니다. 그 예물을 드리기 위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을 하셔요.
솔로몬아, 내가 너한테 뭐 해주길 원하느냐? 솔로몬아, 네가 원하는 거 들을 테니까 말해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때 솔로몬이 뭘 구했습니까? 솔로몬이 뭘 구했어요? 네, 지혜를 구했습니다. 지혜. 그 지혜란 말이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지혜? 솔로몬이 지혜의 마음을 구했는데 그 지혜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듣는 자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듣는 자의 마음. 제가 성경 한번 읽어드릴게요.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은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여 주소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솔로몬이 구했던 이 지혜의 마음, 이 지혜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들음으로부터 시작할 때에 모든 것이 해결적으로 만들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상담에 있어서 여러분, 상담을 하는 상담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는 게 뭐냐면은 경청, 그 다음에 공감, 그 다음에 진면입니다. 상담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인데 가장 먼저 우선시되는 게 뭐냐면은 듣는 마음, 그 듣는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공감해주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잘 들어주면 상담의 50% 이상은 벌써 해결되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감해주는 마음. 자, 여러분 공감을 어떻게 합니까? 자, 공감해준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공감해준다고 하는 건 뭐 내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다 하고 뭐하고 하려고 어떤 제스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을 내가 귀담아 듣고 아 그랬구나, 아 그랬군요, 아 그랬어요 하고 표현해주는 거예요. 그럼 남성분들이 주로 아내 되시는 분들의 말을 잘 듣기가 쉽지 않은데 가장 듣기 쉬운 방법은 말을 잘 대꾸해주는 방법, 공감해주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아내가 말할 때 이 말 한마디예요. 아 그랬어, 아 그래서, 아 어떻게 됐는데 이 세 마디만 잘해도요 말이 그냥 아내가 말하는 말이 순수히 잘 나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어떻게 말합니까? 아내가 말하려고 해서 뭐부터 말해요? 그래서 결론이 뭔데? 하고 묻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보통 아내들은 우리가 이제 남자와 여자의 대화에 보면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남자들이 말하는 대화는 직설법적인 대화라고 말합니다. 또 여성들이 말하는 대화는 간접적인 대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남성들이 말하는 대화는 어떤 정보라든가 어떤 이 논리성, 객관성을 수립하는 이 머리의 대화, 머리의 언어를 주로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여성들은 가슴의 언어, 이 마음의 언어, 감정의 언어를 많이 사용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남성들은 어떤 이야기를 할 때도 상당히 결론적인 걸 원하고 정보적인 걸 원하고 그런 대화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TV를 보더라도 주로 어떤 TV를 많이 봅니까? 주로 남성들이 보는 TV는 주로 뭐 봐요? 스포츠 뉴스 보고 다큐멘터리 보고 주로 어떤 시사저널 그런 거 주로 많이 보세요. 그럼 여성들은 주로 어떤 걸 많이 봅니까? 드라마, 말 안 하는 드라마, 월화 드라마, 수목 드라마, 금요 스페셜, 주말 드라마. 요즘 드라마 뭐가 제일 재밌습니까? 네. 드라마 보는 것까지 좋아요. 네. 드라마 보는 것까지 좋은데 그 드라마에 어떻게 해요? 푹 빠져들어가요. 빠져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마치 내가 그 주인공인 것처럼 그 사람이 슬퍼하고 나도 슬퍼서 그냥 긴장감을 놓지 못하고 울면은 같이 울어주고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남편이 보고 뭐라 그래요? 야 니네만 또 울다 또 울어. 그런 걸 나오는 거예요. 왜? 여성들이 하는 이 대화 언어는 가슴의 언어, 이 어떤 정보적인 언어가 아니라 관계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보통 남성들은 어떤 정보적인 것들, 결론적인 것들을 어떤 수직적인 그 머리에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아내가 오늘 하루 종일 있었던 이야기들을 어때요? 남편이 퇴근해서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내가 여보 오늘 있잖아. 그 백오동에서 아 새로 이사 왔나봐. 새로 이사 왔는데 오늘 이사하면서 또 대박사가 꼭 날개 났었는데 남편이 뭐라 그래요? 그래서 결론이 뭔데? 그래 말을 못해요? 할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지금 아내가 하루 종일 있었던 일과의 얘기가 결론 없는 이야기를 지금 전하고 있는데 남편이 결론을 물어버리면 할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떤 이제 여기 마음에 단어들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코넬 대학교에서 이 남성의 언어와 여성의 언어를 조사해 봤는데 남성들이 쓰는 하루의 평균적인 단어 언어는 12,500단어라고 해요. 보통 평균적으로. 근데 여성은 주로
하루 쓰는 이 평균 단어가 25,000단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남성들은 출근하면서 바깥에 나가서 이 15,000단어를 다 쓰고 집에 들어올 때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는 그 25,000단어를 언제부터 풀어 쓰느냐? 퇴근해서 들어온 남편을 붙잡고 여보 오늘 있잖아 저 집에서 길에 가는데 누가 쓰러졌는데 뭐 차가 부딪혀가지고 막 싸워지고 그런 일이 시작하면 어때요? 결론이 뭔데? 하고 해버리면은 왜? 그냥 있었던 일상의 얘기 당신하고 내가 이야기하는 그 순간이 즐겁고 재밌고 내가 행복한 건데 그거를 갖다가 남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그래서 어떻게 결론이 뭐냐? 결론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남성들은요 100마디 말을 한마디로 일축시켜서 하는 말의 재능,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여성들은 한마디의 말을 어떻게 해요? 100마디를 쫙 늘려서 말할 수 있는 그 은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말을 누가 들어줘야 됩니까? 이 말을 내 아내의 말을 누가 들어줘야 돼요? 누가요? 예, 옆집 아저씨가 들어주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아내의 소리를 내가 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들어주는 거예요. 그 내용이 결론이 없고 내용이 없고 아무 그냥 별 일 없이 그냥 오늘 있었던 일상의 얘기, 전화 이야기, 뭐 형님하고 했던 일을 진실선이라고 얘기했던 거 그냥 그 이야기 들어줄 때 아내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스트레스를 쫙 풀려가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을 덮어버려요. 그럼 오늘 남편이 말 안 들어줍니다. 오늘 25,000원을 쌓여놨습니다. 이게 그럼 풀어지느냐 그러지 않아요. 그럼 다음날 25,000원, 이틀 5만, 일주일은 얼마예요? 거의 10만에 가까운 단어가 쌓여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모처럼 말에 친구 만나가지고 전화 붙잡고 수다 떨기 시작하면 어때요?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딱 좋아요. 그러면서 전화 끊으면서 뭐라고 말해요? 자세히 한번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 하고 딱 같이 하는 거예요. 그 소리 듣는 남편 어때요? 헐. 남편도 뒤집어지지. 왜? 그냥 누구 책임이에요? 다 나에게 있는 거예요. 어떤 부부가 남편이 아내의 말을 안 들어줘가지고 남편이 막 갈등 속에 있었는데 남편이 이제 가정사역 이런 세미나를 듣고 와서 아내 생일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이제 세미나를 듣고 왔으니까 좀 아내한테 좀 내가 좀 배웠으니까 좀 뭔가 좀 해야지하고 선물을 좀 해줘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내한테 다가와가지고 아내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이번 생일에 당신 뭐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 내가 선물 다 해줄게.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 라고 아내한테 선물 뭐 필요냐고 물어봤어요. 아내 되시는 분이 남편한테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앉아서 내 이야기 여기서 한 30분만 내 이야기 들어달라.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데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조건이 있다고. 이유 달지 말고 결론 묻지 말고 변론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랬어 그래 하고 하는 대답만 해주면 돼 하고 그렇다고 합니다. 남편이 그 말 들은 거 어때요? 돈 들어갈 일도 아니고 뭐 그까짓 거 못 해주겠어 하는 마음에 오케이 하고 사인해서 생일날 드디어 이제 남편을 앉혀놓고 아내가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10분 이야기를 듣는데 이 남편의 몸은 어떨 것 같아요? 조비수 주기 시작.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여보 내 생일이잖아. 알았어. 하고 20분 들었습니다. 20분 듣고 또 막이 나오려면 여보 참아 힘주세요 하고 30분 얘기하고 1시간 얘기하고 2시간 얘기하고 남편이 끝까지 들어주면서 내 아내의 심정을 내 아내가 2시간, 3시간 얘기하는 게 다 들어주고서야 이렇게 나의 아내가 나하고 이야기하고 싶고 나하고 함께하고 싶었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을 그제서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 대화는요 꼭 어떤 목적과 어떤 내용과 어떤 결론을 담아서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대화의 기본은 대화의 가장 기초이자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내 귀를 열어서 들어주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누구요? 누구의 말을 들어요? 네, 우리 남편만 꺼내보세요. 내 아내의 말을 듣자. 네, 아내의 말을 듣자. 네. 어떤 말을 들어야 됩니까? 아내의 말? 아무런 영향도 없는 말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들어줘야 됩니다. 네. 또 우리 엄마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네, 남편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럼 부모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부모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네, 아이들의 말을 들어줘야 돼요. 아이들의 말. 그래야지 아이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말하기 시작하고 그 말에 따라서 애들이 엄마 아빠하고의 친밀감과 친근감을 더욱 형성해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엄마 아빠의 눈의 기준으로 봤을 때 아이들이 한 행동 보면은 옳고 그름의 기준을 누가 빨리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엄마 아빠는 다 보이잖아요. 그거 아니야, 안 돼. 이렇게 해. 너 그것도 못해? 이렇게 시작하면은 그 아이는 더 이상 못해요? 말하고 싶을까요? 말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것은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입을 안 열려고 하고. 왜? 말만 하면 우리 엄마 아빠는 안 된다고 그러고 그 잘못된 거라고 그러고 말만 하면은 우리 엄마가 모든 걸 다 막아버려요. 근데 애들이 듣나요? 어렸을 때 들지만 점점 커가면요 아이들이 말 안 듣습니다. 이런 책도 나왔어요. 소리 지르는 엄마, 기만하는 아이들. 그 책을 보면은 엄마는 계속 아이들 향해서 소리를 어떻게 해요? 더 높이, 더 크게. 그럼 아이는 어때요? 자꾸 그냥 딱 맞고 엄마를 떠들거나 말거나. 왜? 왜? 그 소리가 뭘로 들리는 거예요? 잔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잔소리. 여러분 사람을 잔소리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은 잔소리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네. 사람은 잔소리로 변화되지 않아요. 내 남편을 결혼과 함께 동시에 내 남편을 내 생각대로 내 남편이 주일날 갈때 양복을 입고 넥타이는 무슨 넥타이 내고 이렇게 부리 모시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여보 이번 주일날에 이거 입고 하라고 하는데 남편이 말 듣나요 안 듣나요? 야 좀 일요일만 좀 편하게 옷을 입고 다니자고 가버리면 어때요? 그때부터 또 왜 내 말 안 되고 잔소리가 막 시작됩니다. 여러분 잔소리는요 사람을 바꾸지 않습니다. 사람을 바꾸지 잔소리를 바꾸는 게 아니라 사람을 바꾸는 건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격려해줄 때 바뀌어집니다. 칭찬줄 때 바뀌어지는 거예요. 모처럼 만에 남편이 집에 일찍 들어와가지고 집안일 도와준다고 그러는데 마침 벽에다 이제 액자를 좀 애기 이제 스티칭을 걸어야 되는데 못을 박아야 되는데 아내가 못을 못 박잖아요. 그래서 남편한테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못을 딱 박았어요. 팍팍 박았습니다. 근데 못 박는 거 보니까 시답잖아요. 편찮아요. 그래서 못을 박았어요. 박고 보면서 옆에서 한숨 좀 잘 박아라 좀 잘 박아. 그것도 못 박는 거라고 하면서 옆에서 핀잔하면은 뭐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네, 받고 싶어요? 안 들어요. 근데 못을 남편이 열심히 쿵쾅쿵쾅 박았어요. 근데 역시 삐딱하게 쫙 45도로 꺾어줘서 박았어요. 근데 아내가 딱 그걸 바라보고 야 여보 당신 역시 못을 박아도 이렇게 예술적으로 삐딱하게 잘 박아. 역시 잘해. 당신 최고야. 그럼 어때요? 남편이 하시고 또 뭐 없어? 박을 거 없어? 또 내가 뭐 박아줄게. 이렇게 더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여러분 사람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 사람을 바꿔가는 방법입니다. 대화라고 하는 건 말이라고 하는 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리는 언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내 말 한마디가 상대방을 살릴 수 있고 상대방을 죽이기도 하는 겁니다. 모처럼 말해도 남편이 이제 저녁에 여러분 이제 집에 끝나고 집에 가고 피곤하고 수고 많았으면서 설거지를 막 합니다. 밥 먹고 설거지 하고 이제 접시를 깼네. 아내가 아끼는 접시를 탁 깨버렸어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잘했다고? 잘했다고? 잘했다! 잘했다! 그 말을 따라드리면 여러분 말은 이 억양, 말 단어는 사람의 대화 속에서 7%밖에 전달이 안 된다고 합니다. 말 내용은. 그러면은 38%가 그 말의 톤에 따라서 전달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55%가 이 제스처. 내가 어떤 제스처를 가지고 어떤 표정을 가지고 하느냐. 잘했다 그래. 이거는 뭐예요? 너 왜 그거 깼어? 그거란 말이에요. 여보 잘했어. 괜찮아. 그 나도 내가 칠 테니까 하던 설거지 마주 해. 여러분 당신이 하니까 내가 너무 행복해. 그렇게 표현해주면 어때요? 하던 설거지 마주 할까요? 안 할까요? 마주 하죠. 근데 설거지하다 깼다고 이것도 설거지 하는 거라고 도대체 군대 가서 설거지 안 해봤냐고 하면서 찐자 주면 어때요? 당신이하고 탁 나가버리죠. 얼마나 신호를 하죠. 남성은 특별히 대화 중에서 인정받기를 원해요. 인정의 욕구가 강하게 남성입니다. 내 존재라고 하는 것이 언제 내가 존재하면 되는데 내가 우리 집에서 어떤 존재감이냐?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내가 아버지로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내가 어떤 존재냐고 하는 것을 언제 느끼느냐? 내 존재감을 내 아내와 나의 가족들이 인정해 줄 때
아, 내가 그래도 이 가정에 사랑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의 감정들을 받습니다. 근데 집에 들어와도 아무도 무반응, 아무도 반응 없고 뭘 해도 무반응. 그럼 어때요? 내가 이 집에 도대체 뭐 그림자와 같은 존재가 왜 아무 반응이 없지? 라고 하는 상처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는 바로 이 잘 들어주는 겁니다. 잘 들어주는 거. 이게 바로 대화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럼 대화의 가장 방해 요소가 되는 것들이 뭐가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대화의 가장 방해 요소가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방해 요소. 가장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들이 있는데 속단에서 먼저 말하는 거예요. 속단에서 대화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이 무명시 나라라고 하는 나라에 한 여행객이 지나가다가 무명시 나라의 사람들이 그 여행객한테 자기들이 지금 신기한 일이 벌어져가지고 그 여행객한테 물어봤습니다. 아, 우리 마을에 이상한 과일이 있는데 그 과일이 너무 많이 쑥쑥 자라요. 이게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걸 보니까 너무 무섭고 두렵습니다. 이 과일이 너무 커가 이게 커가지고는 우리 마을 다 덮칠까봐 겁나는데 도대체 이게 뭡니까? 라고 여행객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여행객이 가서 보니까 이거 메론이네. 별거 아니네. 칼 가져가고 제가 칼을 가져가서 툭 잘라가지고 툭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무명시 나라의 사람들이 깜짝 놀고 깜짝. 왜? 우리가 맨날 봤던 이 모지는 이게 한가하게 커가는 모습 보지 우리 마을을 다 덮치고 삼키겠다라고 하는 그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이 여행국은 저 우리가 두렵게 여긴 것을 그냥 강칼에 잘라가지고 막 해치워버리네. 야, 저 사람 무서운 사람이다. 그날 밤에 잠잘 때 이 사람 여기 거울에 있으면 안 되겠어. 이 사람 없애야 돼 하고 무명시 나라 사람들이 그 밤에 이 사람을 여행객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났습니다. 또 어떤 여행객이 이 무명시 나라를 지나가는데 여기 들렸어요. 이 무명시 나라 사람들이 이 여행객에게 다시 또 물어본 거예요. 이 이상하게 생긴 것이 계속 커가면서 우리 마음을 더 우리를 덮치고 갔다 이 두려운 마음인데 이게 뭡니까? 라고 이 여행객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여행객이 가서 봤어요. 그래서 이 여행객의 마음을 알지요. 이게 뭔지 메론이고 뭔지 아는데 가서 보면서 이게 뭐지? 만져보고 같이 살펴보고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같이 그 마을 사람들하고 토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뭡니까? 하면서 자기가 아는 식을 조금씩 얘기해 주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 무명시의 나라 사람들이 조금씩 그 메론에 대해서 이제 포용력을 가지고 이게 이런 거구나. 그러네. 그래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토론하고 이 여행객의 말을 들으면서 이제 안심이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이건 우리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는 거야 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내가 알아서 내가 보니까 별것도 아니냐고 툭 잘라가지고 내가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앞서서 결론을 내보니까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화라고 하는 건요, 말의 소리가 방해되어지는 건요, 바로 내가 먼저 판단해서, 내가 먼저 속단해서 앞질러서 상대방의 말을 끊어버리는 거. 그 대화에서 가장 여러분 방해되는 요소입니다. 특별히 우리 부부에게 속단해서 말을 끊어버리는 거. 여러분 이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알지요. 다 압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거는 이렇게 가는 게 옳은 길이고 이렇게 가면 잘못되고 이쪽으로 가면 빠를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게 더 현명한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같이 가기 위해서 부부는 어떤 존재입니까? 함께 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함께 부부의 팀을 이뤄서 부부로서 팀워크를 이뤄서 같이 가는 사람인데 나 혼자 덕분자무처럼 다 그냥 가버리면 결국 이 무명시 나라에 먼저 왔던 여행객처럼 속단해서 끊어버리면 결국 상처 오는 거는 나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또 대화에 있어서 방해되는 요소가 몇 가지가 있는데 존 가트맨 박사가 행복한 부부와 이혼하는 부부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연구한 결과를 보면은 이 부부가 얼마 못 가겠다라고 하는 그 프로테이지, 그 통계를 내는 데 있어서 대화의 방법, 이렇게 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혼에까지 간다라고 하는 4가지를 통계를 내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비난입니다. 비난하는 말. 비난의 말,
경멸하는 말, 그 다음에 방어, 그 다음에 무시하는 말. 상대방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 말은 그 대화가 부부 속에 지속이 되면 이 네 가지가 지속이 되면은 그 부부는 오래가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혹 여러분의 생활 속에 이렇게 비난하는 말, 경멸하는 말, 그 다음에 무시하는 말, 또 방어라는 말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당신이 설거지 하라고 했는데 안 했어, 청소를 했는데 안 했어. 그러니까 나 바쁘잖아, 나도 힘들었잖아 하고 서로 다툼의 말이 되더라고요. 이 네 가지가 우리 부부의 대화에 끼어 있다면은 여러분 좀 생각을 하셔서 이 부분들을 제거해 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건강한 대화를 이루기 위해서 부부에게 정말 건강한 대화를 이루어가기 위한 그 기술의 가장 여러분 기본은 그러니까 듣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칭찬입니다. 칭찬. 인정해주는 말과 격려해주는 말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아프리카에 가면은 잠바리아의 바벤바족이라고 하는 족이 있는데 이 종족이 있는데 이 바벤바족에는 범죄자를 다루는 이 특별한 방법입니다. 범죄자를 다루는 방법. 그 마을에서 만약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잘못한 사람을 다 불러다 놓고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참여한다고 합니다. 다 참여해서 뭘 하느냐? 이 바벤바족의 그 모든 이 원로부터 시작해서 온 이 부족민들이 와가지고 이 잘못한 사람을 향해서 책망하고 질타하고 비난하고 너 이런 놈이야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 사람을 책망하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까지 우리 부족을 향해서 어떤 좋은 일을 했었는지, 과거에 어떤 좋은 일을 했었는지, 좋은 일들을 했던 것들을 한 사람씩 원로부터 시작해 돌아가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아주 진솔되게 다 한마디씩 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 마을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이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갖는 내가 원래 이렇게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축제를 벌인다고 합니다. 왜? 이 사람이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앞으로 내가 다시는 이렇게 잘못한 짓을 않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의 마음을 고백의 말을 들으면서 아주 축제를 벌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벤바족에는 다른 부족이나 다른 어떤 종족보다 범죄율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칭찬했다는 겁니다. 칭찬으로 크게 해주고 그 사람이 난 이런 사람이 아니었구나 라고 하면서 내 자신을 바꿔간다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바꾸는 것은 사람을 잘못한 것을 지적해주고 잘못한 것을 고치라고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칭찬을 해줌으로 서로 더욱 강화시켜줄 겁니다. 어떤 신혼부부가 두 부부가 있었습니다. 한 신혼부부는 결혼하면서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결혼하고 나서 매일 하루에 한 가지씩 당신과 나하고 서로 좋은 점을 이야기해 주시고 그래서 매일 하루에 한 가지 서로에게 좋은 점을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근데 또 한 부분은 우리 서로가 단점도 많고 장점도 많은데 우리 단점이 많으니까 우리 단점을 하루에 한 가지씩 고쳐주기 위해서 당신의 잘못된 점, 나의 잘못된 점을 서로 하나씩 고쳐주자는 의미로 한번 매일 하루에 한 가지씩 이야기해 주자. 단점을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떤 부부가 행복한 부부가 됐을까요? 어떤 부부가? 단점을 얘기해 준 부부가 행복했을까요? 단점을 얘기해 주기 시작한 부부는 첫날은 그래 뭐 그런 게 있었구나. 둘째 날 그래 이런 거 있었구나. 셋째 날은 어때요? 그래 하면서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어때요? 맨날 내 단점만 보니까 기분이 어떻겠어요? 맨날 나는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장점을 얘기해준 부분은 하루가 가고 보름이 가고 한 달이 가고 1년이 지나도 서로의 좋은 점을 계속 보면서 얘기해주니까 그 가정은 그야말로 행복한 가정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의 단점이 아니라 상대방의 장점, 좋은 점을 보는 것이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 변화시켜가는 방법의 최선의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정하는 것, 칭찬해주는 것, 그 칭찬과 인정해주는 것이 사람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간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여기 애들이 많잖아요. 돌에 막 올려가지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들을 여러분
이제 걸음마 막 뛰면은 엄마가 어떻게 해요? 엄마가 어떻게 해요? 걸음마 막 뛰는 아이를 보면 엄마가 막 박수 치면서 좋다고 바꾸지 않아요? 바꾸지 않는 거예요. 우리 다 그냥 걷는 거야. 다 이렇게 무덤덤 하신 것 같아요. 여기는 다 이렇게 통달하신 분들 같아요. 그죠? 네. 저는 안 그랬어요. 제 아내는 우리 큰애가 걸음마 뛰면서부터 저한테 전화가 와서 여보 여기 우리 은종이가 걸음마 있다고 한번에 뛰었으면서 전화가 왔어. 그래? 막 저녁에 일찌감치 그냥 그날따라 막 다르고 다 하고 집에 가가지고 자 한번 걸어보자 뭐 걸어봐 했는데 걸어요 못 걸어요? 못 걸어요. 이게 왜 낮에는 건데 밤에는 안 거냐고. 엄마 앞에서 걷고 왜 아빠 앞에서는 안 거냐고요. 그래도 어때요? 포기 하나요? 포기 안 하나요? 아빠가 그래도 포기 안 하고 한 번 자 걸어보자 잘한다 그래 걸어봐 그래 한 발짝 다 뛰었습니다. 박수 치면서 어우 잘한다 그래 그러니까 막 이거 기분이 좋아서 한 발짝에서 두 발짝 세 발짝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족들 할머니 할아버지 다 모셔놓고 뭐예요? 걸음마 이제 딱 여기서 이제 보여주잖아요. 누구나 다 걸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할머니 할아버지 다 볼 거. 지 걷습니다. 자 보세요 하고 자 손주 걷습니다. 손주 걷습니다. 저 한 발짝 걸고 할머니 할아버지 아이고 그래 하면서 어때요? 걷는 거 보고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기뻐해요. 만약에 아빠가 와가지고 걸는데 못 걸었어. 야 너 걷면서 못 걸었어? 거짓말이네. 이놈의 새끼 하면서 야다치면 어떻게 해요? 걷는다며 왜 못 걸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아이는 주눅 들어서 걸음마 이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어요. 네, 저희 큰애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 있었던 일인데 초등학교 1학년 때 애가 생일이 빨라가지고 일찍 학교를 갔어요. 7살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은 8살이고 걔 친구들 보면은 한 이마 한 뼘 정도는 키가 커요. 근데 이제 가을에 운동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가을에 운동회 한다고 했는데 내일이 이제 운동회 본설이고 오늘이 이제 예행 연습하는 날이에요. 근데 오늘 운동회 때 막 달리기 해가지고 자기 딴에는 열심히 달려가지고 3등을 해왔어요. 그리고 자기 딴에는 잘했다고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나 오늘 달리기 했는데 말이야 3등 했어 그랬어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내가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그거밖에 못했냐 그랬을까요? 잘했다 그랬을까요? 제가 야, 너 대단하다. 정말 잘했다. 야, 어떻게 너 다른 애들보다 학교 일찍 들어서 키도 이만큼 차이 나는데 너 다른 애들보다도 야, 그렇게 빨리 할 수 있어. 정말 너 대단하다. 너 내일 아마 진짜 1등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고 칭찬을 제가 그냥 오버액션하면서 극대화시켜서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저는 이제 생각도 안 하고 저희 이제 동료 목사님들하고 이제 공동 모임에서 나가서 모임 워크숍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아빠! 나 1등 했어 1등! 그렇게 딱 전화가 오는데 야, 제가 그 말을 듣고 역시 이 칭찬이라고 하는 건 상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힘이구나. 여러분 상대방을 바꿀 수 있는 힘은요 내가 잔소리하고 이렇게 하라고 명령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칭찬할 때는 칭찬에 그냥 소나기를 퍼붓는 거예요. 칭찬에 소나기 퍼붓는 거예요. 자, 칭찬할 때 샌드위치 칭찬 기법이 있습니다. 샌드위치가 뭡니까? 자, 맨 밑에 빵 깔지요? 그 다음에 그거는 매운물 깔지요? 그 다음에 다시 또 빵 덮지요. 그것처럼 제일 먼저 이 사람이 잘 안 되는 것 있으면은 안 되는 걸 지적하는 게 아니라 제일 잘하는 거, 제일 잘하는 걸 먼저 한바탕 칭찬 그냥 아주 거하게 칭찬을 싹 깔아놓습니다. 그리고 요거 좀 이렇게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뭘 덮어요? 역시 당신은 잘합니다. 역시 당신 최고예요. 당신 할 수 있어요. 하면서 또 극대화된 칭찬을 한번 덮으면은 상대방이 바꿔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 우리 베스트셀러로 나왔던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 책 보셨나요? 이거 보셨나요? 그 책을 보면은 고래를 조련하는 조련사들이 다른 사람들은 고래가 어떤 새로운 이 고개를 할 때 잘 말은 안 되는 틱틱을 든다고. 근데 거기 나온 이 조련사는 틱틱을 들는 게 아니라 만약에 뚱그런 엄마를 새롭게 뛰어넘어야 되는데 얘가 이거를 못해. 그러면 이 조련사는 다른 사람들처럼 강하게 뭔가 제시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고래가 잘했던 붕 뛰어가지고 딱 무슨 목을 차는 거라든가 그런 거를 자기가 자신 있게 하는 거를 하도록 유도한다는 거죠. 전환시킨다는 거죠. 전환시켜서 그거를 한 두세 번 계속 하게 한다. 그러면은 하면서 그 고래가 자신감을 얻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곡이 넘어가는 거, 구멍을 이렇게 슉 엄마를 넘어가는 거 할 때 이 고래가 그 극복에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를 내 배우자를 나의 아내와 내 남편을 변화시키는 건
다른 어떤 잔소리가 생각이 안 나지 않아요. 내가 인정해주고 내가 교류해줄 때 내 상대방이 변화가 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서로 좀 마주보시고 다시 한번 이 시간 좀 마주보시고 부부끼리 마주보시고 한번 칭찬하는데 어떻게 칭찬하느냐. 우리 남편 되시는 분을 향해서 우리 아내 되신 분이 남편이 제일 잘하는 거 또 배우자가 제일 잘하는 거 제가 한번 칭찬 한번 4가지만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반대로 남편 되시는 분이 아내에 대해서 3가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정해도 그럼 다 얘기해야죠. 아니 고맙다고 얘기해. 절대 얘기 안 해주고 왔다고. 말한 적이 없어. 그걸 생각. 누구가 된다며 어디 살아요? 나는 어디 사는데? 좀 너무하다. 그거는 뭘 알겠어. 나는 누구가 나한테 근데 내가 잘못하는 걸 그냥 우리가 잠깐 자, 어떠세요? 칭찬하기가 잘 되시나요? 칭찬도 해본 사람이 잘한다고 합니다. 예. 칭찬해도 칭찬을 못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칭찬을 안 해본 사람은 칭찬하기가 어렵다고 해요. 예. 그 가정에 딸아이가 있었는데 아빠로부터 늘 칭찬을 듣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아빠는 늘 칭찬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늘 학교에서 1등을 해주고 아빠가 칭찬 한 번도 안 해줘가지고 딸아이가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내가 장학금을 받으면 우리 아빠가 나한테 칭찬하겠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열심히 한 학기 동안 열심히 수고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한 과목만 A 받고 나머지는 올 A 플러스를 받았어요. 성적표를 받아보고 이제 우리 아빠 보여주면 아빠가 나한테 칭찬해주겠지 잘했다라고 하고 칭찬해주겠지 기대를 해가지고 퇴근해서 우리 아빠한테 성적표를 딱 내밀고 아빠서 이렇게 성적 잘 나왔어요. 장학금 받게 됐어요. 라고 딱 내밀었어요. 아빠가 뭐라 그랬어요? 아빠가 잘했다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이 아빠는 평소에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성적표 받으면 됐어 말았어. 근데 뭐 열심히 부더니만 성적표 부더니만 이게 뭐냐? 하고 뭘 봐요? A 플러스를 보고 A만 본 거예요. 야 A가 뭐야? A가 보면서 오히려 칭찬보다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 이따기 한편의 마음에 상처를 좀 받긴 했지만 그러면 다음 학기에 내가 올 A 플러스를 맞아 진짜 우리 아빠랑 진짜 좀 받아보자고 진짜 2학기 때는 정말 죽여서 공부해서 올 A 플러스를 딱 맞았어요. 이제는 우리 아빠한테 칭찬해 주겠자고 아빠한테 성적표를 딱 내기로 했어요. 아빠가 뭐라 그랬을까요? 이 아빠가 이 아빠가 하는 소리가 뭐냐면 네가 잘한 게 아니라 다른 애들이 못해서 받은 거야. 그런 말이잖아요. 이 아이는 공부하고 싶을까 안 하고 싶을까요? 그 다음부터는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안 들어가요. 칭찬도 잘 해, 뭐를 해야지만이 내 입에서 자연스럽게 칭찬이 나온다는 거예요. 칭찬해도 자꾸 내가 생활 속에 과제를 내리는데 어떤 과제를 내리냐면 부부가 같이 손잡고 기도하는 삶을 우리 실생활 속에서 좀 만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집에 가셔서 부부가 같이 손잡고 기도하시거나 같이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시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계시는 분 있으신가요? 없죠? 잘 안 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의 작은 천국의 모형을 모델로 삼고 있는 게 우리의 가정입니다. 근데 교회에 와서는 기도한다고 열심히 기도 잘하는데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서는 서로 대화부터 시작해서 서로 같이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가 잘 안 이루어지냐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실생활 속에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부모와 자녀와 같이 손잡고 기도하는 그 모습, 그 모습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대화의 모습도 건강하게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 여러분 듣고 아 그렇구나 끄덕끄덕 하는데 집에 돌아가면 어때요? 전혀 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한번 좀 마주 보십시오. 한 번만 마주 보시고 두 분이 한번 마주 보세요. 손을 한번 좀 잡아 보십시오. 저를 보지 마시고 지금은 저 안 봐도 괜찮습니다. 자세를 틀어가지고 좀 마주 보시고 이 시간에 남편 되시는 분이 우리 아내 되시는 분을 향해서 한번 축복 기도해 주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아내를 위해서.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다 끝나면은 반대로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지금 부부가 아닌 분들은 그냥 우리 자매님은 자매님들끼리 짝을 한번 줘보세요. 우리 형제님은 형제님끼리 한번 짝을 줘보시고. 자, 다 지셨나요? 자, 한번 그러면 자, 눈 감아보십시오. 자, 눈 감아보세요. 제가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 눈 감아보시고요. 눈 감아보시고 다른 분들도 짝은 내 짝이랑 같이 안 오시는 분들도 오시고 이 시간 내 배우자를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할 테니까 제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더니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이 서울 남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축복이 왜 그 기도하라는 소리 아닌 거예요. 그 기도 빼고 순수하게 진짜 내 아내만을 향해서 내 배우자만을 향해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부부가 건강한 대화의 삶을 만들어가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이 더욱 행복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부가 내 배우자를 향해서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을 향해서 기도하는 생활의 삶을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는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뜨겁게 울부짖지만 가정이 돌아가서는 우리 현 생활 속에 나의 남편을 위해서 수고하는 나의 아내를 위해서 나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부족합니다. 아니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부부가 이렇게 두 손을 꼭 잡고 하루를 마감하기 전에 아니 식사하기 전에 아니 식사 이후에 단 5분만이라도 가족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부부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